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국철입니다. 3주차 이번 주부터는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 지난 2주 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대면 수업 통해서 약간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도 질문을 좀 받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저희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유행인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수업을 할 때 몇 분이 질문해 주신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과정에 출석이된 여러분들 출석부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학년에서 이 과목을 수강하는 걸로 그렇게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로직 게이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론인 이게 스위칭 소자, 즉 그 모스에 대한 시모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시모스 로직 게이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2학년 2학기에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보면 내용을 조금 배우긴 하는데요. 로직 관련해서 이 디바이스, 특히 이제 스위칭 소자 이런 게 관련돼서 학부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도 아주 기초적이고 그 다음에 딱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모스펫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스라고 흔히들 모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스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스펫을 줄여서 부르는 거고요. 이 모스펫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MOS라는 모스라는 구조와 FET, FET이라는 동작 특성을 연결한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이런 로직 게이트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위치죠. 그래서 스위치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스위치가 시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소자, 특히 모스펫이 범용화되고 상용화되고 기술적 진보가 나타나면서 이제 모든 소자는 로직에서 만드는 모든 소자는 그냥 모스펫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른 종류의 소자들이 몇 개 연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모스펫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해 놓은 것 중에 이제 fast라는 말인데 사실은 fast이죠. 제일 빠른 지금 중에 개발된 것 중에 가장 빠른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한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한 디바이스고요. 얘가 지금 이제 스위치로 로직 게이트에서는 스위치로 사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럼 모스라는 게 뭐냐? 모스라는 거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구조. 그래서 메탈이라는 M은 메탈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옥사이드라는 건 이제 산화물입니다. 중간에 절연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인 실리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아래 그림에도 있지만 여기 보면 금속이 있고요. 밑에 실리콘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체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면 도체와 도체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대표적인 캐패시턴스입니다. 즉,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뭘 저장할 수 있는 캐패시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ET다 이런 말은 뭐냐면 Field Effective,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다, 발이 3개 달린 트랜지스터라는 거고요. 얘는 지금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스위칭 소자가 동작하느냐. 모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FET라는 방법을 통해서 스위치, 즉 캐리어를 전달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좀 보면요. 먼저 여기다 전극을 가해서
실리콘 내에 있는 전하들을 모읍니다. 모으게 되면 이쪽 부분적으로 전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전하의 농도가 올라간 이 부분을 이제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뭐 전하는 일렉트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농도가 올라가면 이 부분이 굉장히 고전하 농도가 되고요. 고전하 농도가 생겼으니 소스, 그다음 드레인, 이 양쪽의 전자 사이가 원래 끊어져 있다가 다리처럼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얘가 스위치가로서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는 전류가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정보를, 데이터, 전압으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보면 수직 구조하고 수평 구조를 이제 겸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이제 지금 보시는 형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진짜 게이트가 있고요. 실리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스하고 드레인이라는 영역을 이제 도핑을 통해서 만드는데, 요 구조 전체를 아주 복잡하게 이해하시는 것도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은,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얘는 실리콘 소자다, 실리콘을 이용한 트랜지스터 소자다. 그거를 모스펫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모스는 캐패시턴스 구조, 메탈과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구조고, FET라는 건 필드 이펙티브 트랜지스터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모스펫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진짜는 이제 CMOS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CMOS는 이제 complementary MOS, 이 맛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상호 보완이 되는, 즉 다시 말해서 보수 관계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동작하는 모스 소자와 마이너스 영역에서 동작하게 되는 모스 소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구성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정을 보시면 한 개의 웨이퍼상에서 N모스, 그다음에 P모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드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모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N은 네거티브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여러 가지 기호로 쓰긴 하지만 로직에서 쓸 때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 로직을 쓸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스위치를 열고 닫고 하는,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쪽이 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폴싱을 하는 쪽이 드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해서 받는 쪽을 일반적으로 이제 소스라고 흔히 하는데, 스위칭 소자이기 때문에 소스 드레인의 위치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N모스다. N이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네거티브에서 동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포지티브에서 동작하는데, 왜 N이라고 붙였냐면 캐리어의 종류가 일렉트론은 이제 전하가 음전하죠. 그래서 네거티브 네거티브 극성을 갖는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가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게이트에 플러스를 가하면 채널 쪽에는 당연히 반대편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런 특성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게이트는 포지티브를 가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볼테이지는 포지티브 영역에서 동작했을 때 이 스위치는 ON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NMOS는 오히려 포지티브 영역에서 동작하는 소자가 됩니다. 그러면 PMOS는 이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돼서 여기 보시면 얘의 이 기호상 이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는 로직에서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not을 의미합니다. not을. 아니다, 반전,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NMOS를 기본으로 봤을 때 PMOS는 이와 정반대로 동작한다는 뜻이 되고요. 따라서 포지티브라는 의미의 P는 캐리어가 포지티브 캐리어다. 즉 홀은 전공이죠. 전공이라는 얘기는 전하가 하나 비었으니까
네거티브가 하나 비었으니까 당연히 뉴트럴 상태에서 포지티브로 바뀝니다. 그래서 캐리어는 홀로 전달이 되고요. 이 홀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홀을 모으기 위해서는 거꾸로 전압은 마이너스로 가하면 아래쪽에 채널 영역에는 포지티브 차지인 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게이트 전압이 네거티브였을 때 오히려 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죠. 정반대 방향 보수처럼 이쪽에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게 이유가 로직에서 있어서 트랜지스터 동작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특성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스위치 소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로서 동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NMOS고요. NMOS의 경우에는 완전히 턴온을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의 전압이, 여기 있는 게이트의 전압이 소스보다도 높아야 되고 드레인보다도 높아야 되는데 왜 높냐? 간단합니다. 이 부분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전압이 가해지죠. 게이트의 전압이 가해지면 차지가 이제 캐리어들이 채널로 몰리는데 요거를 모을 동안 이게 모을 동안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즉 얘가 계속 전압을 가하면 여기서 딸려오는데 그 사이 채널이 완전히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전압이 있어요. 그거를 부르는 이름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혹은 VTH라고 있는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전압까지는 전압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0V다. 근데 여기는 1V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0V였다. 그럼 같은 전압이면 차지는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게이트 전압을 점점점 올려서 0V, 뭐 0.1V 이렇게 쭉 올려가면 이제 이 부분에 차지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의미 있는 만큼이 모여서 드디어 전류가 흐를 수 있을 정도로 모일 때까지의 전압을 VTH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실제로 이 트랜지스터는 켜진 게 아닙니다. 즉 트랜지스터가 켜지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트랜지스터가 ON이 되려면 ON을 만들기 위한 requirement는 당연히 이 전압이 이 양쪽 전압보다는 VTH만큼 커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VTH가 1V다 라고 얘기하면 게이트의 전압은 당연히 소스보다 1V 높아야 되고 드레인보다 1V 높아야지만 완벽히 켜졌다. 이쪽도 켜졌고 이쪽도 켜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게이트 전압이 소스 혹은 드레인 전압 중에서 어느 한쪽만 오직 한쪽만 열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도 전압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오프인 상태에서도 이 소자는 열리긴 열려요. 근데 그 상태는 완전히 퍼펙트 턴온은 아니고요. 이제 파셜리 턴온은 되는데 턴온은 됩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이쪽도 꺼지고 그러니까 둘 다 오프다. 소스하고 드레인이 모두 오프다. 그러면 얘는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이제 그 상태를 좀 명심을 하시고요. PMOS도 마찬가지입니다. PMOS도 마찬가지고요. PMOS도 이게 완전하게 턴온이 되려면 PMOS이기 때문에 이쪽 전압이 내려가 줘야 됩니다. 내려가 주면 이제 이쪽에 홀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내려가서 홀이 많이 생겨서 홀의 농도가 높아져서 여기가 충분히 턴온이 될 만큼의 홀이 모일 때까지 전압이 역시 VTH인데 양쪽이 모두 다 충분히 낮다면 둘 다 켜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쪽도 온, 그죠? 이쪽도 온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퍼펙트하게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퍼펙트하게 켜져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 뭐 소스든 드레인은 사실 이제 디지털에서는 시메트리 하기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 이번 이제 소스 드레인이라고 했던 거는 아날로그 소자를 만들 때 쓰는데 저희가 논의할 대상은 아니고요. 예. 3단자란 이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소스하고 드레인 쪽 중에서 전이가 NMOS의 경우에는 소스의 전이가 낮고 드레인의 전이가 높고 PMOS의 경우에는 소스의 전이가 높은 걸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지금 본 여기선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엠모스하고 동일한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리어를 충분히 모을 때까지 필요한 전압인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이죠. 만약에 소스나 혹은 드레인 둘 중에 하나만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예를 들어서 ON이고요. 한쪽은 예를 들어서 OFF이면 반만 켜진 거죠. 그래도 켜지긴 켜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긴 흐르죠. 아주 저항이 높아서 그렇지 전류는 흐릅니다. 네, 그 상태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도 꺼졌다. 그래서 둘 다 꺼졌다. 둘 다 꺼지게 되면 그 경우는 퍼펙트하게 오프입니다. 그래서 꺼져버린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로직에서 활용해서 데이터를 패스할 때 스위치니까 당연히 스위치의 목적은 여기 있는 데이터, V 데이터를 전달해서 다른 쪽으로 패스하는 겁니다. 패스할 때 지나가는 게 스위치죠. 예, 이 스위치를 끄고 킨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폴싱을 하는 전압을 다음번에 저장하는 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저장하는 쪽은 당연히 주로 캐패시턴스죠. 그래서 구조가 그렇습니다. 스위치가 있고요. 폴싱, 외부에서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 나가는 게 무한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어떤 데에다 저장해 놓는다. 저장해 놓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는 캐패시턴스다. 그래서 캐패시턴스에 저장하는 데까지 그 플로우를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설명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켜지고 꺼지는지 실제 전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에서는 전압이 정해져 있죠. 하이라는 전압과 로우라는 전압. 하이는 로직에서 1을 얘기하고 레벨을, 로우라는 형태는 0을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뭐랄까 이 온오프적인 특성인데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밸류는 연속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값들, 이런 값들은 처리하게 되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런 값이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V하고 0V를 쓰는 로직이다. 그러면 3V를 인풋을 했으면 3이 나오든 0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3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0이 나오는 것도 아닌 2점 몇 볼트, 1점 몇 볼트, 0점 몇 볼트 이런 값들이 나오면 물론 저희가 이제 하이하고 로우를 주고 스레숄드 구간을 준 다음에 이쪽 이상은 하이, 이쪽 이상은 로우, 여기는 이그노어, 무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뭔가 로스도 있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에 노이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로직을 계산하기 힘들고요. 이 어중간한 값이 그냥 끝을 모르는데 다음 단계로 전달되게 되면 이 어중간한 값이 새로운 인풋이 되면 다음번에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또 3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2점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럼 2점 얼마가 다음번에 갔을 땐 어떤 값이 나올지는 정말 모르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직을 잘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전달되는 값이 아주 클리어하고 누구가 봐도 답이다 라고 할 정도의 명확한 답, 즉 3, 0이면 이게 인풋이 됐다. 그러면 아웃풋도 그냥 3과 0으로 나와야지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 지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폴싱이에요. 이쪽이 인풋이고요. 이쪽이 아웃풋이니까 실제로는 여기 이제 캐패시턴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패시턴스에는 앞에 저장된 값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니셜 상태는 존재하니까 여기가 이니셜 상태 없다면 여기 플로팅이면 이 값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초기치를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제 3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엠모스입니다. 엠모스면 0V입니다. 그러면 얘보다도 높아야 되고 VT만큼 얘보다 높아야 되는데 얘는 이쪽도 꺼져 있고요. 이쪽도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폴싱을 하더라도 이 3이란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태고요. 얘가 퍼펙트 오프죠. 아무 짓을 해도 그냥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컬럼의 첫 번째 라인의 두 번째 컬럼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같은 엠모스고요. 폴싱을 0V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도 똑같이 3V고 여기 이제 캐패시턴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캡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상태에서 3이 되면 VT가 1이라고 치면 얘는 VT보다도 무려 2V가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은 완벽하게 열린 거고요. 이쪽 편에서 보면 두 개의 전이가 같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쪽이라도 켜지게 되면 그리고 폴싱하는 쪽이 켜지게 되면 이쪽이 이제 드디어 전이가 폴싱하는 힘이 크니까 전달이 되면서 변하게 됩니다. 쭉쭉쭉 변해서 완벽하게 0V를 전달합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처음에 이게 천천히 내려오다가 VT보다 낮은 영역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확 충전을 하면서 이제 0V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0V로 답이 전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쪽은 켜져 있고요. 이쪽은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라도 켜져 있으면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서 얘도 이제 전달이 돼 나가서 여기가 0V로 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PMOS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PMOS 쪽에서 0V다. 예, 3V보다 충분히 낮고요. 0V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충분히 낮기 때문에 턴온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전압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3V로 전달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여기는 꺼져 있죠. 근데 여기는 켜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히 낮으니까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한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천천히지만 이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서 이쪽 전위가 0으로 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쪽이 폴싱이 돼서 들어가면 한쪽이 폴싱이 돼서 들어가면 이거는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그 전압은 VT만큼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기는 1V에서 스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얘도 꺼지고 얘도 꺼진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전달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다 무슨 전압, 이쪽에다 무슨 전압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스와 드레인, 게이트의 전압 상태에 따라서 3이나 0이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번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가야 될 얘기를 좀 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배웠던 그런 스위치로서의 동작 특성을 응용해서 실제로 이제 로직 게이트를 구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왜 CMOS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가는 첫 번째 응용 예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형태는 하이라는 전압, 그러니까 3V면 하이죠. 로직에서 하이, 로우인데 하이 쪽에 엠모스가 매달려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로우 쪽에는 피모스가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하이 쪽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 쪽이 오히려 피모스로 매달려 있고요. 로우 쪽이 엠모스로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동작 특성이 나타나길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지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V를 인풋을 했는데 이전 스테이지가 3일 경우도 있고 이전 스테이지가 0일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전 스테이지가 3이다. 그러면 이제 3V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3V가 들어왔을 때 이쪽에 3V를 보면 여기는 당연히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면 여기도 3, 3이니까 전위 차이가 안 생기죠. 전위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얘가 VTH보다 높아야 되는데 꺼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걸 보겠습니다. 아래쪽 걸 보면 이제 꺼져 있는 상태죠. 꺼져 있는 상태니까 3V라면 얘가 0V보다 3V를 보면 훨씬 위죠.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얘도 훨씬이니까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3V가 유지가 되고요. 그럼 이제 0V를 보겠습니다. 0V를 봤을 경우는 얘는 변함이 없습니다. 0V 입장에서 3V를 바라보면 이쪽도 꺼져 있고 이쪽도 꺼져 있으니까 얘는 완전히 꺼졌다고 보면 이제 얘만 남습니다. 얘만 보면 3V 입장에서 0을 보게 되면 얘는
VTH보다 높습니다. 예, VTH를 죄송합니다. 안 나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V, 즉 NMOS는 플러스 1V, PMOS는 마이너스 1, 얘는 이렇게 놓게 되면 얘가 분명히 VTH만큼보다 크기 때문에 1V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은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열리고 한쪽은 닫히게 되면 일단 얘는 켜지기 시작해서 반쯤 완벽하게는 안 켜지지만 켜져서 전압이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3V가 점점점 패스가 돼서 여기 있는 전압이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VTH가 되면 꺼져버리니까 VTH가 되는 순간인 2V까지 올라가서 멈추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제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처음에 이제 3V다라고 보면 얘는 완전히 꺼져 있죠. 그 다음에 얘도 3V니까 이쪽은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꺼져 있는 게 맞는데 이쪽에서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이 0V보다 그러니까 3V보다 0V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켜지게 되고요. 켜지게 되면 이제 전압이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쪽이 전원이기 때문에 전압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는데 얼마까지 가느냐? VTH만큼, 즉 마이너스 1V 차이가 나는 지점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그게 2V까지 가서 전달돼서 끝나게 됩니다. 1V죠. 죄송합니다. 1V까지 전달이 돼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제가 인풋은 3하고 0으로 했는데 출력이 튀어나온 건 2V와 1V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 경우는 이런 전압이 다음번 스테이지, 로직에서는 계속 스테이지가 이동하니까 스테이지로 계속 전달이 되게 되면 다음번 넥스트 레벨로 계속 가게 되면 언노운 밸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식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과 다른 형태의 구조, 이제 뒤집어진 구조죠. 예,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3V를 인풋을 했습니다. 예, 3V, 얘는 전이차가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얘는 꺼져 있죠. 예, 그리고 이쪽도 3V, 그 다음에 3V면 전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쪽도 꺼져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전압이 그대로 그대로 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V일 때를 보겠습니다. 0V일 때를 보면 얘는 켜져 있죠. 그래서 0V가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3V가 전달이 되면 꺼져 있죠. 그래서 3V가 들어가면 무조건 0V가 튀어나옵니다. 어떤 경우든. 그럼 0V를 보겠습니다. 0V일 때 3V를 바라보면 얘는 완전히 켜집니다. 예, 완전히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켜져 있기 때문에 전압이 전달돼서 3V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쪽도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3V 입장에서 0V면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0V를 집어넣으면 3V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럼 0V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니셜 볼테이지가 0V였을 때는 0V에서 NMOS를 바라다 보면 전이 차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얘도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쪽은 꺼져 있고요. 예. 0V일 때. 그 다음에 이쪽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전달돼서 역시 3으로 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니셜 밸류가 어떻게 되든 얘는 3V가 인풋이 되면 죄송합니다. 3V가 인풋이 되면 0이 나오고요. 0V가 인풋이 되면 3V가 나옵니다. 그러면 3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고, 0이 나오고, 0을 집어넣어서 3을 나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전기, 인버터라고 부르죠. 인버터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인풋이 비록 뒤집어져 나오지만 3을 집어넣건 0을 집어넣건 인풋은 똑같이 0과 3, 즉 이 전압의 스윙폭은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음번 스테이지로 집어넣어도 똑같이 스윙폭은 에러 없이 그냥 하이, 로우의 레벨과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건 로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만약에 이 인풋을 여기다 물리게 되면 죄송합니다.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저희 볼까요? 지우개를 눌렀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3을 인풋하면 0이 나오고요. 0이 인풋이 되면 다시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다음 번으로 연결해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무리 많이 연결이 되더라도 결국 에러 없이 3과 0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디바이스 실제로 로직 게이트를 구현했을 때 에러가 나올 확률이 아주 적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앞에 보셨던 인버터 그거 말고 좀 더 이제 진보된 진짜 저희가 해야 되는 로직 게이트들 그것도 똑같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CMOS를 쓰는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레퍼런스 강의를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CMOS를 쓰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CMOS로 구현했을 때는 AND 그 다음에 OR 실제로 이제 앞에서 배우셨죠. 불린 대수를 열심히 풀었지만 결론적으로는 AND와 OR 로직 게이트들의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m of product이든 product of sum이든 이 형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AND와 OR의 뭐 사칙 현상도 마찬가지죠. 덧셈 뺄셈 뭐 이걸 가지고 만들듯이. 자, 그런데 실제로는 AND하고 OR을 만드는 건 CMOS를 만드는 거는 어렵거나 만들어도 펑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해요. 즉 퍼포먼스가 뛰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고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려고 AND 대신에 NAND를 쓴다. 그러면 그게 왜 좋은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AND라는 로직 게이트의 트루 테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00이면은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일 때는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1일 때 1이 된다는 얘기는 하이를 패스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이가 이제 직렬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NMOS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0이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을 이제 PMOS 쪽, 여기서 보면 PMOS 쪽, PMOS가 아래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제 이런 형태라면 PMOS 두 개를 병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로직 게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로직 테이블에서는 00이 나오면 이제 0이 되고요. 11이 나오면 1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액츄얼 밸류, 즉 이제 전압 레벨, 실제로 이 회로 내에서 소자 내에서 동작하는 전압 레벨로 판단을 하면 3V나 0V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V하고 3V를 집어넣으면 3V가 튀어나오고 0V하고 0V를 튀어나오면 0V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V하고 3V가 있다. 3V하고 3V가 있다면 3V 여기도 3V, 여기도 3V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뭐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도 되니까 하나의 직렬 상태라고 보고 여기가 0V면 이 전압이 다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는 VTH만큼의 차이에서 끝나게 된다. 그럼 그 VTH만큼의 차이가 얼마냐면 이게 만약에 앞에서 동일하게 VTH가 1V였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 전달되는 전압은 3V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2V 정도밖에 전달이 되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00을 집어넣으면 그 전압은 1V 정도밖에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값을 예상을 했는데 액추얼은 진폭이 훨씬 줄어들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게 답이려니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트루 테이블 상에서 보면 그래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매달려 있다면 그 진리값을 판단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연결했을 경우에 연결해서 로직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V의 인풋이 나왔고요. 이 인풋을 다음번 스테이지 쪽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번 스테이지로 전달을 했고요. 여기 있는 A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인풋은 이렇게 동일하게 해서 두 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ND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출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AND로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이런 로직 게이트였다. 자, 이런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똑같이 AND니까 이게 여기가 로직 레벨로 1이 나오도록, 하이가 나오도록, 즉 3V가 1로 전달되도록 하는 로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A는 하이어야죠. 하이어야 되니까 쭉 따라가서 여기 하이가 걸렸다. 하이는 3V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3V가 걸리면 여기는 꺼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이 1로 전달이 됐어요. 1로 전달이 돼서 여기가 2V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스테이지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V이거나 0V이거나 뭐 이런 값이었을 겁니다. 3V면 아예 켜지지도 않을 거고요. 만약에 0V였다. 그러면 0V인 값이 쭉 전달이 돼서 여기서 2V, 그러니까 0V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3V는 전달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가 3V였다면 얘는 아예 꺼져버려서 이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대로 동작이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값에 따라서 아예 얘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동작 자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해서 레벨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피하려고 저희가 이런 형태로 쓰지는 않고요.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셨던 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얘를 난드로 바꾸자. 난드란 얘기는 이제 난드의 로직은 보시는 것처럼 11이 나오면 거꾸로 0이 출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모스를 위로 올립니다. 피모스를 미리 올려서 얘가 3V, 얘가 3V, 그죠? 이렇게 전달됐을 때는 이제 0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로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얘가 3, 죄송합니다. 이 3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돼야지만 0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로직에서는 어중간한 값이 없어요. 어중간한 값이. 얘는 3V가 들어오면 완전히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3V가 들어오면 0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잘 켜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원하는 로직대로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의 난드는 이렇게 구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현하면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값을 출력할 수 없고요. 출력된 값이 두 번 이상의 스테이지를 계속 전달되면서 이게 전달이 되게 되면 레벨이라고 하는데 레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n과 p를 바꿔야 되는데 n과 p를 바꾸게 되면 이게 인버팅 특성 때문에 값이 반전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트루트 테이블이 있을 때 난드 형태의 출력이 나오게 이렇게 n과 p의 형태를 반전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 놓으면 그게 난드 게이트가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자, 진리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0이 나왔어요. 여기도 0, 여기도 0. 그 다음에 여기도 0, 여기도 0이면 0V에서 0V니까 꺼집니다. 그 다음에 3V 입장에서 0을 바라보면 이건 켜져요. 얘도 켜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값이든 한쪽이 켜졌기 때문에 이 값이 전달이 돼요. 대신에 여기는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출력은 3V가 튀어나가서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걸 보면 0, 1이죠. 0, 1의 출력인데 0, 1의 출력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0이고 그죠? 여기는 3V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3V, 0V니까 이쪽은 켜지고요. 이쪽은 꺼집니다. 이쪽이 뭐가 됐든 이쪽은 꺼집니다. 그리고 두 개가 다 직렬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0V, 하나가 3V가 되면 한쪽은 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이 아래로 출력돼서 3V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두 가지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다 하이죠. 하이기 때문에 얘도 3V.
얘도 3V면 이쪽은 다 위쪽은 다 꺼집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가 3V, 여기가 3V면 얘도 켜집니다. 그래서 켜져서 이 전압이 0V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얘가 켜져 있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V가 전달이 되면 0V 입장에서 3V, 3V 입장에서 3V 이거 완전히 다 꺼지죠? 그래서 0V가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2.x라든지 3.x라든지 죄송합니다. 2.x, 뭐 1.x 이런 애매한 값이 없어요. 그냥 모든 값이 0 아니면 3으로 클리어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로직상에서 에러가 발생할 일은 일단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그거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AND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앞에 보였던 난드죠. 난드 게이트에다가 인버터를 섞으면 보시겠습니다. 난드 게이터의 진리값이 인버팅해서 이렇게 인버팅을 해버리면 0001, 0001, 02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과 그 다음에 애초에 있던 AND의 값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난드에다 낫에다 낫을 붙여버렸으니 얘는 그냥 AND하고 같은 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방법으로 구현을 합니다. 이게 CMOS,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쭉 왔지만 모스펫에서 가장 큰 특성인 VTH라는 게 있다. VTH라는 특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반전해서 물려야 되고, 그래서 클리어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인버팅 형태가 돼야 되고, 이 인버팅 형태를 로직에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난드니 노원이 하는 인버팅 로직이 나온다. 그래서 인버팅 로직이 나왔으니 원래 값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다시 뒤집으면 되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AND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자,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왜 CMOS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소자를 직접 설계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이 책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보면 그냥 난드죠. 실제로는, 이렇게 구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어죠. 오어인데, 실제로는 반도체 수단에서는 이렇게 구현이 됐고, 이건 버퍼, 이퀄이란 뜻입니다. 이퀄이란 뜻은 이렇게 반전기 두 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앞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로직을 만들 때는 딱 이거와 이해밖에 없는 거죠. 덧셈과 곱셈. 덧셈의 경우에는 5어고요. 곱셈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곱셈의 경우에는 AND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를 표현할 때 이거는 같다 혹은 같지 않다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놈은 같지 않다 두 개를 통해서 만들고요. 같지 않다는 이게 이미 있죠. 이렇게 인버터라는 놈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로직이 되게 복잡해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굉장히 낮은 하이라키로 내려가서 보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난드를 먼저 만들고 난드에 나트를 붙여서 실제로는 이렇게 AND를 구성하는 이런 로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작도 이게 면적은 조금 커지죠. 당연히 면적은 커지는데 동작도 훨씬 빠르고 이것도 이제 뒤에서 축약하지만 이제 이거에 나트를 자꾸 붙여가면 어떨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풋을 다시 뭐 열로 넣어서 다시 낫을 뺐으니 이거 하나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가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시고 이제 뒷부분 쪽에서 보면은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요거를 이제 줄이고 할 때 보면은 이걸 소자 레벨에서 보면 좀 더 손쉽게 줄일 수 있고요. 그걸 하는 툴들은 이제 하나씩 둘씩 스킬과 툴들을 하나씩 둘씩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이게 실제 책에 나오진 않는데 저희가 조금 알아두시고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좀 정리를 했고요.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 개념을 한두 개 정도 더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차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서 끝나고요. 아주 짧은 텀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조금 개념이 혼돈스러운 부분만 잠깐 정리를 짧게 드리는 템플릿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